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김수영 시인의 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 친구들도 고등부 3년을 보낼 때 꼭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김수영 시인의 시가 정말 훨씬 더 많은 작품이 발굴돼서 이것저것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좀 예전만 해도 사실 눈,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은 긴 시, 그리고 또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구름의 파수병 같은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작품이 발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도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익숙한 작품도 익숙하지 않은 작품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시라고 보고요. 보통 2학년쯤 되면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많이 배워요. 이제 그건 조금 더 길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보통 친구들은 길면 어렵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짧은 게 더 어려운데, 그쵸? 그래서 2학년 때는 그 정도의 시를 배울 것 같다. 자, 오늘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쌤이 설명하기 전에 언제나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고민해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쌤이 늘 말하고 있는 거 알죠? 자,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그럼 보니깐요. 딱 봐도 보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있어요. 그쵸?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복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운율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요. 살아있는 것 이꼴 뭡니까? 즉, 생명이죠. 생명. 그쵸? 즉,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세 번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근데 눈은 눈인데 여러분,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여러분, 떨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이런 걸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쵸?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은 떨어지면은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저 이 시에서도 떨어진다라는 거는요, 뭔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여러분, 마당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마당은 보통 집에 있는 집 앞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하지 않은 어떤 일상적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비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현실의 세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당이라는 거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그곳에 바로 눈이 살아있고요. 이 눈은 어떤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여러분 또 보이죠? 이번에도 역시 기침을 하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요. 이번에는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뭐 하자 이건요. 청유형의 어미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 청유형이라는 거는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걸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거죠. 그쵸? 둘 이상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공동. 그쵸? 개인이 아닌 공동, 개인이 아닌 집단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이거를 하자고 하는 거는 보통 내가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쵸? 권유하는 건 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내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건 좋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젊은 시인 여자, 화자가 부르는 대상인데요. 이걸 우리가 문학 개념으로 시적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하죠. 젊은 시인이요. 같이 기침을 하세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는데요. 눈 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게임을 오래 하는 걸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좀 절제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친구한테 야, 우리 집 놀러 와. 오늘 엄마 아빠 없어. 우리 게임 맘 놓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평상시에 그거를 좀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우니까 야, 오늘은 진짜 마음 놓고 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즉 이건요. 평소가 마음 놓고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지 못했었구나. 즉 뭔가 자유롭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화자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역시 또 사면으로 넘어오니까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반복은 강조라고 했잖아요. 또 한 번 눈은 살아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건데요. 과연 죽음을 잃은 영혼과 육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즉 죽음마저 잊어버린 어떤 죽음마저 잊고 저항하는 존재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즉 너무 내 삶이 지금 무기력해서 죽음마저 잊고 있는 어떤 무기력한 존재라고도 해석이 돼요. 조금 상반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해석을 택할 건지는 조금 이제 학교에서 설명하는 맥락을 좀 따라가면 좋겠죠.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 봤더니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새벽이죠. 근데 여러분 밤은 보통 우리가 부정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죠. 어두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침은 우리가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즉 부정적인 시간에서 긍정적인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기. 한마디로 완전 긍정은 아니지만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문학은 이런 걸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긍정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기침을 하자. 여러분 또 나왔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꼬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재요. 여러분 자 가래는 보통 우리가 약간 좀 불순물이잖아요. 그렇죠? 목에 끼면 우리가 뱉어내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방해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거는 이 작품에서도 불순물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자는 거야? 그거를 마음껏 뱉재요. 그쵸? 가래를 뱉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다라고 해서 어떤 현실에 대한 대응 자세를 드러내며 지금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제목에도 있었던 과연 눈이라는 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눈은요. 일단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죠. 그쵸? 생명력을 지니고 그리고 원래 눈이 약간 좀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눈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평서형 종결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로 끝나니까 이런 평서형을 반복함으로써 눈은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는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런 어떤 확신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부분은 뭐였어요? 청유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었죠. 여러분 청유형 어미의 반복도 결국에는 뭐겠어요? 내가 이거를 하자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겠죠. 즉 어떤 화자의 확신이 담겨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야. 이걸 하면 나도 너도 좋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복도 많고 단순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의 개관만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는요. 부정적인 현실에서 긍정의 무언가를 꿈꾸는 의지적 시예요. 자, 여러분 쌤이 의지적이 맨날 뭐라고 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의지적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시를 참여적이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현실에 참여하는 시다라는 거야. 여러분 김수영 시인이 민주화 운동 시대에 활동을 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김수영 시인의 시는요.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시대의 어떤 키워드와 엮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부정의 시간은 이제 당시에 억압하고 탄압하던 부당한 정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치 현실이겠죠.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근데 무엇으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시가요, 눈이 온다라는 너무 일상적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일상의 언어와 어떤 대립구조, 눈과 가래, 그쵸? 대립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